예, 문무 이론과 실기, 경험으로서 말한다. 고성규입니다. 오늘은 가깝고도 멀고 또 멀고도 가까운 또 서로의 역사의 대립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식민지로 있었던 아주 감정도 남아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 일본 속에 여러분들 여행은 많이 가시지만 그리고 또 많이 아시지만 일본 문화 속에는 우리의 기마 문화가 숨어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한민족의 기마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마민족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마민족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에이 무슨 기마민족이야 농경민족이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분명한 거는 우리가 기마 문화의 DNA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도 기마와 농경을 함께 했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마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마민족이었다라고 얘기한 학자가 있어요. 사실은 기마민족이라는 얘기는 우리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본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본 학자가 에가미 나미오라는 학자가 한국과 만주 이 일대에 있었던 기마민족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에 있는 그 소위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왕조를 세운 것이 바로 한국에서 왔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장하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숨은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또 학자들끼리 설왕설래하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이거를 뒷받침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제 존 카터 코펠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도 일본을 장악한 그 민족은 바로 한국계 혈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부여 그리고 또 가야 이렇게 연합해서 일본을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정복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가능한 얘기다.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기마 문화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 말은 뗏목을 실어서 일본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 어디서 왔냐? 제주도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바다 교수라는 사람하고 다른 학자 한 분이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실험을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뗏목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마도에 있는 뗏목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이 뗏목이 조선반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자기들이 그럴 때 말을 이렇게 실어 왔을 거 아니냐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데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재래종들이 작아요, 말이 아주. 우리 조랑말보다 조금 큰 애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해서 이제 실험을 실제로 해본 거죠. 그래서 항속 일로트를 가지고 뗏목을 띄워서 말랑 한 마리 하고 4명을 태워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노를 질 경우에는 편도에 50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한 이틀 반에서 3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코스가 보면 뭐 거제도, 가덕도, 부산에서 이제 대마도 가는 게 있고요. 대마도에서 이제 미우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코스가 한 3-4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를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코스를 가정을 해서 해봤던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뗏목을 가지고. 그래서 일본 말은 원래 산지인 제주도에서 왔다라는 걸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상한 거지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량의 사실은 그 기마 유적들이 일본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거 보면 그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 아지끼라고 아시죠? 아지끼. 그 우리 최초의 그 일본의 그 제일교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그 이제 일본의 말을 2마리 백제왕의 이제 준 거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왕한테 선물하고 그 말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오사카였죠. 그 오사카 지역에서 이제 그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백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말을 관리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 뭐 안장이나 제갈 말 갖춤들이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안장도 그렇고 제갈을 보시면 이게 이 고구려식 등자예요. 제가 전편에 이 고구려식 등자입니다. 제가 전편에 등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이게 고구려식 등자예요. 제갈도 보면 이것도 고구려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증거들이 있잖아요. 자, 더 재밌는 건 말이죠, 여러분. 말 유적도 나왔는데요. 말 유적이 말이죠. 1m에서 1m 20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앞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과하마 여러분들 얘기했죠? 과하마가 왜 과하마인가요? 과일나무 밑을 빠져다닐 수 있도록 작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과하마의 키가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보통 112에서 117, 120cm가 안 돼요. 그러니까 120cm 밑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과하마였다. 과하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얘기를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부정하고 싶겠지만, 자 보시면 말 유적도 발견이 됐어요. 여기 말 유적을 보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키가 1m에서 1m 20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강의에서 과하마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와서 말이 조랑말로 개량되기 전에 말이 뭐다? 그렇죠. 과하마. 그 과하마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m에서 1m 20 사이라고. 그러니까 과하마는 과일나무 밑을 빠져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말이다. 120cm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통 112에서 117, 115 이랬어요. 그러니까 1m 20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과하마잖아요. 과하마. 뭐예요? 그러면 고대 한국말이 한국에서 이 말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 거를 굉장히 배척하고 그렇고 하기 쉽겠지만 실제로 있잖아요. 자, 그것만이 아니고 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투구 같은 경우에도 출토가 됐어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 좀 자기들은 이렇게 좀 자기네 고대사의 역사를 좀 바꾸고 싶겠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타난 것들은. 그 양심 있는 학자들은 다 이미 다 아는 거고.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가면 또 다른 것들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이제 그 사이타마 현해라는 데 가면 이제 고려신사라는 게 있어요. 고마진사라고. 고구려 때 고구려 유민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집성촌을 이룬 곳이 바로 이 사이타마 현해예요. 그래서 고구려 그 마지막 보장왕 둘째 아들인가요? 인승 이 사람이 가서 여기를 집성촌을 모아서 이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고려신사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저한테 왔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저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직접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과하마도 한번 타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해마다 저한테 이렇게 보면 엽서를 보내요.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00년, 그러니까 일본으로 이주한 게 1300년 됐다라는 뜻이에요. 고구려.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1300년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나고야성에 보면 그 박물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발견된 유적들이 전시돼 있어요. 이거 보면 제갈, 이것도 한두 대도 아닙니까 이거? 여기 보면 고구려식 등자잖아요. 고구려식 등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실질적으로 일본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냐? 이유가 있죠. 이런 거를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학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당연히. 알 수가 없지. 자, 이런 것들이 발굴돼서 이렇게 있는데, 일본의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들이, 우리 전통 기마 문화의 역사가 일본에도 영향을 줬고 거기에 남아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배워본 적 있어요? 없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사실 말을 잘 타지 않았다. 잘 탈 수가 없었다. 잘 그렇게 타지 못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또 외세의 큰 침입도 안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 외부의 기마 문화 영향이 크게 없었어요. 한국에서 들어간 거 외에는. 그래서 보면 늘 말을 잘 타고 잘 타는 그 기술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갈 때 반드시 요구했던 게 있어요. 일본 막부에서. 일본 쇼군이 꼭 이것만은 꼭 데려와라. 이거 꼭 보고 싶다. 라고 했던 게 바로 마상제예요. 마상제. 이거 보면 조선통신사가 보면 300명과 한 500명 정도를 갔는데 마상제가 여기에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보면 초기에는 뭐 이제 교토가 종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육로는 한양에서 부산을 갔고요. 여기는 이제 육로를 갔고, 당시 이제 해로로 대마도 갔고, 대마도에서 시모노세키, 그다음에 오사카까지 다시 여기서 이제 상륙을 해서 교토로 갔죠. 근데 여기 보면 중앙에 이제 관리가 이제 3명이 갑니다. 정사, 부사, 그리고 이제 서장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300명에서 500명을 이제 그 조선통신사가 갈 때 그 일행단을 꾸릴 때, 그 중에 재밌는 거는 뭐 목소리가 큰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뭐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여담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목소리가 크고 뭐 그런 사람도 갔다 그래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엄청난 대우를 받았죠. 심지어는 뭐 이 조선통신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러 번 가니까 일본에서 이제 재정에 상당히 부담에 느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 조달을 해야 될지 자기들 나름대로 뭐 또 고민을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조선통신사가 지나갈 때 그 노선에서 그 이제 뭐 묵었던 곳에는 보면 뭐 정사나 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휘호나 시나 한시나 이런 것들 지어준 것들을 갑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솔직히 한류죠. 한류 원조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대를 잘 받았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 지나간 그 행로에 있었던 주민들은 그 후손들은 자기들이 조선통신사들한테 그 받았던 뭐 조그마한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갑오로 가지고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간 게 조선통신사와 함께 간 게 바로 마상제입니다. 이게 이 마상제는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에서 너희들도 이제 왜군을 제대로 막으려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군사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 훈련을 하는 와중에 생긴 게 바로 이제 마상무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상제죠. 그래서 이게 보면 광해군 때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마상제인을 선발을 해요.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을. 그래서 마상제는 말을 타고 잘 기술을 이렇게 제주를 잘 부리는 기회를 잘 하는 사람을 바로 이제 마상제인이라고 그러는데 임금이 직접 이렇게 선발을 하는 데다가 참여를 살고지공원 그러면 지금 어딘가요? 한양대 뒤이죠? 한양대 옆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마장동. 왜 마장동이 있나요? 제가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살고지 공원하고 면목동이 옛날에 그 왕실 기마대 말들을 말 목장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풀 뜯기고 거기서 다루고 거기서 이제 그 살고지 공원에서 훈련도 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기에 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의 장터가 이루어졌겠죠. 그게 바로 마장동입니다. 그 저희 증기기관이 나오고 산업혁명이 되기 전에 자동 원동기가 나오기 전에는 말이 최고였겠죠. 국가 농사 중에. 그래서 마주제라는 걸 지냈는데 그 마주제를 지냈던 터가 한양대 음악대학 앞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살고지 공원이 바로 거기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400명을 뽑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서 딱 두 번인가 1655년하고 1811년만 마상제가 빠지고 계속 조선통신사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통신사에 마상제가 따라간 거죠. 절대적으로 꼭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일본에 그러면 왜 마상제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뭐 일본에는 제주 부리는 사람, 말 타고 제주 부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에는 말을 타고 자유롭게 뛰어내리고 뛰어오르고 배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 말에 서서 타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있으면 왜 오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상제를 오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정말 말을 잘 타는 거를 일본 쇼군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스가 굉장히 감탄을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죠. 예, 그만큼 우리 민족의 기마 문화가 일본까지 전파되는 데는 상당히 일본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말 타는 거를 이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했던 거죠. 굉장히 보고 싶어 했고. 보고 싶다는 건 뭐예요?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마 문화를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순조 이후에 이제 맥이 끊기기 시작을 했죠. 일본에 가면 지금도 기마 문화 축제를 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저는 이 축제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기에 그 축제 그 위원장이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을 참 했습니다만, 한 1000년을 이어와요. 이 소마 축제라는 게. 가마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가마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이것도 군사문화니까 못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몰래 숨어서 했대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계속 이어왔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자기네 원래 자기네 재래마로 했었는데 지금 말들이 부족해서 경주용 태용마로 거의 다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 갖춤이나 이렇게 보면 절대 기마전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그 무장을 하고 어떻게 북방 기마 민족과 유목 기마 민족과 대결이 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기마 민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우리의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거고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제도 계속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 축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소중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들한테. 자, 우리도 기마 문화가 있으니까 야, 너들 축제에 그러면 내가 한번 퍼레이드 나도 한번 해볼게. 말하고 좀 빌려줘. 대신 복식은 우리 걸로 입을게. 너네 걸로 입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내 복식을 입을게 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절대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외부인이 자기한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것을 보여주는 거지 외부인들,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네 옷을 복식을 입고 와서 출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제가 보고만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 축제를 하면서 보통 연 3일 동안 20만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그 숙박시설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위원장이 자기 나름대로 아는데 아주 저렴하고 아는 데를 해줘가지고 겨우 숙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 시도로 가는 거예요. 옆 시군이나 이런 다른 지방에 가서 자고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와요. 근데 어느 정도 굉장하냐면 이 마지막 이제 행렬을 할 때, 퍼레이드를 할 때 말을 탄 기수 높이보다 더 높은 데서 내려다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즉, 이거는 이제 전쟁에 출병하는 건데, 퍼레이드라는 게 출병하는 거였는데, 기병들이 출병하는 거를 감히 백성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환호를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기병, 말을 탄 기수보다가 낮은 데서 쳐다보면서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 개념이 굉장히 확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마축제, 기마축제는 세계 아주 유명한 축제입니다. 말이 한 500마리가 나와요. 이 다 갑주를 입고.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 퍼레이드를 해보려고 그 너네 그 말 빌리고 갑주 빌리고 하는데 얼마니? 그랬더니 참가비가 한 10만 엔. 그리고 뭐 갑주 빌리는데 한 10만 엔. 말 빌리는데 한 30만.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축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한 200명 정도가 이 지역에 그냥 다른 데 이사 가지 않고 산대요. 너무너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0년 정도 내려왔죠.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갑주 입고 이 타고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네 그 기마 문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우린 못할까? 왜 못할까? 자, 다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더 여러분들 속상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갑주를 입고는 사실은 말 위에서 일본 사람들이 기마전을 치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활이요, 여러분, 말 길이만 합니다. 말 키보다 더 커요. 이걸 어떻게 말 위에 휴대를 하고 말 위에서 전쟁을 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 자기들끼리는 북적거릴 수 있는데 만약에 북방의 기마민족, 한국의 그 기병들하고 붙는다면 이건 게임이 안 된다고 봐야죠. 저 임진왜란 때도 뭐 사실 기병으로 가서 신립장군이 그 탄금대 전투에서 전멸을 하긴 했지만 왜 당했겠어요? 북방의 소위 만주벌판이나 저쪽 몽골 초원 같았으면 졌겠어요? 아니죠. 조총에 다니는 조총에. 총이니까. 아무리 기병이 말을 타고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총을 당합니까? 안 됐던 거였죠. 그리고 신립장군 같은 경우에도 북방 지금 오랑캐를 섬멸하는데 그 지역에서야 기마 전투가 아주 강했겠지만 사실 이쪽 남쪽에 내려오면 전부가 돌뿌리, 나무뿌리, 논두렁, 만두렁 기마전을 치르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와중에 조총을 갖고 덤비니까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복식과 이런 활을 가지고는 기마전을 치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 그것만이 아니고 일본에 가면 그 봄, 가을로 신사에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야부사메라는 건데 여기 한자대로 유정마입니다. 이 유정마는 말을 타고 물을 흘러가듯이 말을 타고 가면서 관역에다가 활을 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어로 얘기하면 일본말로 얘기하면 야부세우마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야부사메는 그 가부라야 즉 수렵장이죠. 수렵장에서 이제 신호용이나 선전, 표시 등을 하는 명적이에요, 명적. 그래서 이제 후일 야부세우면 이제 여기 보면 야부사메는 이제 카사카케, 이누노모 그때 이제 야부사메로 통일이 된 거죠. 예, 헤이안 시대에 유래됐는데 이게 이제 그 유능한 장수들은 다 야부세우마 즉 야부사메를 잘 해야만이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명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명적 보시면 우리 고구려 무용총에 보면 명적이 나오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알타이에서 제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명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명적들이 있죠. 즉, 이 문화는 한국 쪽에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마인물토기 아시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야부삼의 복식이 어떻습니까? 같지 않아요? 똑같지.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그것만이 아니고요. 덕흥리 고분의 고구려의 마사이 있잖아요. 이것도 유정마, 이걸 이제 유정마라고도 얘기를 하죠. 마사이. 자, 여기 방식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송판 올려놓고. 그래서 자, 유정마 이거 하는 거는 방식은 덕흥리 고분의 마사이 거고요. 야부삼의 복식은 통일신라 기물 이마 인물토기하고 똑같아. 그럼 무슨 뜻이냐? 즉 복식은 통일신라, 활을 쏘는 방식은 고구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봄, 가을에 신사에 만나서 이거 활 쏘고 이런 게 이벤트로만 한 게고 축제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로 엄청난 문화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부사매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올 때마다 총리가 데려가서 보여준 게 바로 마산궁술이에요. 즉 미국 역대 레이건 때부터 오바마까지 꼭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이건 군사문화입니다. 군사문화죠. 미국은 이런 게 없죠. 역사가 짧으니까. 자, 너네 이런 역사 없잖아. 그지? 너네 막 우리 엄청 존경해야 돼, 우리를. 너네는 그런 거 없잖아. 겨우 배우면 한 300명? 게임도 안 돼, 이거. 우리 1000년이 넘어. 위대하지 않냐? 멋있지 않냐? 너네 뭐 인디안들을 그냥 그건 역사도 아니잖아. 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여러분, 다른 나라 대통령 오면 안 보여줘. 왜겠어요? 경제대국 지금이야 뭐 3위로 밀려났지만 이때까지는 2위였잖아요. 자기가 세계 2위인데 굳이 뭐 다른 나라 대통령 모셔다가 여기 이걸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왜? 우리는 최고한테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최고한테만. 왜 미국 대통령한테만 보여줬겠어, 이거를? 왜 미국 대통령한테만 보여줬겠냐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짧죠. 자, 그러면 군사 문화라는 것도 짧겠죠. 미국은 최고의 군사 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께 위대한 게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 위대한 게 우리는 있었다는 거예요. 너네는 없지 메롱. 그러니까 봐. 보여줄게. 이거는 다른 데는 안 보여줘. 다른 나라는 절대 볼 수가 없어. 다른 나라 대통령은 안 보여줘. 너만 보여줄게. 너희들만 보여줄게. 그만큼 스스로 자기 스스로 퀄리티를 최고로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린 다 가르쳐준 곳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가르쳐준 민족 아니에요. 우린 뭐 했나요? 자, 우리 거 갖고 얘들은 이렇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세계 최고인 군사 강국한테 보여주는데 우린 뭐였냐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거 하려고 지금 꿈이나 꿉니까? 자, 또 한 가지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자,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를 해요. 여기 야부삼의 아마 수장일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칼을 차고 이렇게 패도를 하고 악수를 합니다. 자, 전 세계 어느 민족이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칼을 차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칼을 차고 하잖아요. 칼을 차고. 여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나죠? 자, 우리 같으면 미국 대통령 만날 때 저 같은 사람이 칼 차고 악수하라면 하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무예 최고 고수들 모여다 놓고 시범 보여주고 그 중에 수장 보고 제일 어른이 되는 분이 나가서 대통령하고 영접을 할 때 악수를 할 때 칼 차고 하라 그랬겠어요? 경호실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 자, 생각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고 개념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는 못하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관리해서 최고의 이벤트 상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못할까요? 돈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생각의 차이인 거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자, 경호실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위에 책임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국가관리들이 그건 안 돼. 문제가 될 수 있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쪽 측에서 기절할 거야. 아, 그럴까요? 마치겠습니다.